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미국은 26일날 휴장이고요. 다음 주에는 별다른 이벤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27일부터 산타가 올 수도 있어요. 세계는 지금 반도체 전쟁 중인데요. 우리나라 정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증시는 내년을 기대해야 될 것 같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차이나 전기차는 마이너스 31%고요. 엑소엑셀은 마이너스 8%입니다. 기준 환율이 많이 내려가서 손실은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올해 산타랠리 구간이 23일 시작되었고요. 매년 마지막 5거래일과 새해 첫 2거래일을 포함해 7거래일 동안을 일컫습니다. 다우존스 데이터에 따르면 1950년 이후 S&P 500 지수는 산타랠리 기간 상승 확률이 78%이고요. 평균 1.3% 올랐답니다. 11월 개인 소비 지출 보고서를 앞두고 이 보고서가 산타랠리를 촉박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는데요. 데이터는 긍정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했습니다. 11월 PC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5.5%로 전월보다 0.1% 각각 올랐고요. 5.5%는 작년 10월 이후 1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는 전년 동월보다 4.7%인 전월보다 0.2% 각각 올랐습니다. 모두 예상에 부합했고요. 10월에 비해선 꽤 개선이 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확실히 꺾이고 있고요. 근원 물가의 경우 지난 석 달간 연 3.6% 상승 수준의 속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연준의 목표 2%대에 상당히 근접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낮아진 건 대부분 상품 가격 하락 덕분이라고 하고요. 이는 미국 연준의 긴축이 물가 압력을 둔화시키기 시작했다는 신호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인 2%를 훨씬 넘는 만큼 연준은 내년에도 금리를 추가 인상하고 높은 상태를 내내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11월 개인소득은 전월 대비 0.4% 증가했고요. 10월 0.7보다는 낮았지만 예상 0.2보다는 높았습니다. 11월 개인 소비 지출은 전월보다 0.1% 증가해 10월 0.9%보다 증가폭이 크게 줄어들었고 예상 0.2보다 밑돌았으며 7월 이후 가장 적은 증가폭입니다. 11월 저축률도 전달 2.2%보다 높은 2.4%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역사적 최저점 수준이고 소비자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S&P 500의 대부분의 하락은 1년에 그쳤고요. 30년의 하락 한 해 가운데 연속적으로 하락한 경우는 딱 4번이었답니다. 1929년에서 1932년, 1939년에서 1941년, 1973년에서 1974년, 2000년에서 2002년 등 총 4번이라고 하고요. 물론 대공황 때인 1929년부터 1932년은 4년 연속 내렸고 2차 세계대전이 발생했던 1939년에서 1941년, 닷컴 버블 때인 2000에서 2002년은 3년 연속 하락하기도 했었습니다. 하락 연도 다음 해의 평균 수익률은 10%였는데 상승한 해만 따지면 23.4%에 달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렇다 할 경제지표 발표가 없습니다. 산타는 조건을 걸고 선물을 주지 않는데요. 개인적인 희망은 다음 주 27일부터 1월 2일까지 산타랠리가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테슬라 주식이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2년간 보유 주식을 안 팔겠다면서 주가의 하락세를 진정시키려 했으나 약발이 안 먹혔고요. 테슬라는 123.15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많이 추락한 것 같아요. 세계는 지금 반도체 전쟁 중인데요. 대만과 일본의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답니다. 대만의 TSMC는 일본 구마모토 현에 11조 6천억 원을 들여 생산 라인을 건설 중에 있고 일본 정부가 건설 비용이 40%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난 4월에 착공했고 내년 9월에 준공이라 2024년 말부터는 양산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일본을 대표하는 소니는 TSMC 공장 옆에 이미지 센서 생산 라인을 지을 계획이고 TSMC에서 생산된 칩을 받아 옆 공장에서 바로 센서를 완성시키려는 목적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지진이 많이 발생해 반도체 공장을 짓기에는 부적합한데요.
그럼에도 TSMC가 일본 공장을 건설하는 진짜 이유는 애플 때문이라고 합니다. 애플은 TSMC의 가장 큰 1등 고객이고요. 애플이 입김에서 TSMC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맥북의 핵심 반도체를 만드는 TSMC의 공장이 대만에 몰려있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만에 하나 중국의 침공으로 TSMC 최첨단 공장이 붕괴한다면 애플엔 재앙 수준의 피해가 닥칠 것입니다. 그래서 애플은 TSMC에게도 대만을 떠나 생산지를 다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자국으로 유치하려는 각국의 경쟁도 치열한데요. 미국, 유럽, 일본 등은 수조 원의 보따리를 챙겨놓고 삼성전자에게 자기들 나라에 공장을 지어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20% 넘는 세액 공제도 약속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항은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기업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현행 6%에서 20%까지 높이는 반도체 특별법을 밀어붙였는데요. 자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25%의 세액 공제 혜택을 주기로 한 미국과 2025년까지 187조 원을 들여 반도체 산업 육성에 나선 중국 등과 경쟁하려면 파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었는데요. 결과는 기대 이하였습니다. 여당과 야당은 지난 23일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2포인트 올리는 데 그쳤고요. 대기업 특혜를 내세운 더불어민주당과 미온적으로 대처한 국민의힘이 만들어낸 초라한 결과입니다. 세계는 지금 반도체 전쟁 중인데 우리나라 정부의 태도는 너무 미온적인 것 같습니다.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14억 명의 직업이 열릴 것이라는데요. 중국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인 구이저우 마오타이주 회사가 한 달 새 주가가 15% 뛰었고요. 코로나 방역 조치 완화로 술 소비가 늘었다 하고요. 홍콩에 상장한 중국 최대 스포츠웨어 업체도 한 달 동안 13%나 올랐답니다. 실적 개선 속도와 효과는 업종마다 다를 수 있지만 중국의 외식, 여행, 영화관 등 서비스업 소비가 내년 2분기부터 눈에 띄게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했고요. 소비재 중에서도 가구, 의류, 자동차, 가전 등의 전망을 밝게 봤습니다. 그 이유는 제로 코로나 정책에 가장 억눌렸던 업종이라는 점에서이고요. 다만 보석, 음식료, 문구 등은 봉쇄 기간에도 소비가 비교적 양호했던 만큼 반등의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방역 전문가가 중국산 백신 효능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걸 인정했다라는 기사인데요. 전 중국 국가질병통제센터 유행병학 수석과학자는 지난 22일 한 포럼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노인들은 이전 접종과 다른 백신으로 추가 접종해야 한다며 더는 중국 백신을 접종할 수 없다라고 밝혔답니다. 중국산 백신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큰 효과가 없다며 코로나19에 감염돼 생기는 면역력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말했고요. 최근에는 외국산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마카오로 가는 중국인들도 부쩍 늘었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암시장에서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백신이 거래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어떠한 방법이건 간에 중국의 코로나 대혼란은 내년 3월이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차이나 전기차 팔지 말고 잘 들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